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내용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가지고 계신 교재 451쪽의 1번 문제, 그러니까 현대사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보시죠. 다음 단체들이 광복 후 건국하려 한 국가의 모습을 오른 것은 기본서라든가 어떤 책에도 현대사 첫 장을 넘기면 요 단체들이 등장합니다.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정당이 바로 한국 독립당입니다. 김구, 이동영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죠. 김두봉이라든가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조선 건국동맹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합니다. 1944년이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독립당과 조선 독립동맹은 국외,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 그리고 한국 독립당은 민족주의,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이렇죠. 그래서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국내건 국외건 공통점은 민주공화국의 수립입니다. 즉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인데, 네 번째 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도를 혼합한 사회경제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게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부분이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은 애초부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공통점은 민주공화국의 수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에 복벽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정복고를 복벽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1912년 독립의금부 기억하시죠? 고종의 밀조, 임병찬이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 전라도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했던 것이 독립의금부였죠. 이 단체가 지향했던, 표방했던 것이 뭐였나요? 복벽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문제 1번은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5 광복 이후 1945년이죠. 8.15 광복 이후 여러 정치 세력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였죠. 1.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이 건국동맹은 조선 건국동맹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앞에 1번 문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선 건국동맹 있죠. 1944년 8월 달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했던 국내의 바로 조선 건국동맹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랬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건국동맹 또는 조선 건국동맹이 광복 직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2번 송진우, 김성수 등의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대하였습니다. 맞고요. 민족주의 우파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좌익의 여운형과 우익의 김규식은 좌합작 추진을 위해서 좌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내놨습니다. 이건 1946년에서 47년까지의 좌우합작 운동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운형과 김규식은 극좌나 극우는 아닙니다. 뭐죠?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승만이 조직한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이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이 조직한 건 아니고요. 송진우, 김성수 등이 조직합니다. 그 위에 2번 선지 한번 보시면은 송진우, 김성수 나와 있죠. 얘네들이 조직한 것이 한국민주당이에요. 얘네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그럼 어떤 걸 조직했냐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예요. 그래서 4번 이승만이 조직한 한국민주당은 X입니다.
미 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우익 진영의 대표적 정당으로 승리했다. 문장은 맞습니다만은 이승만이 아니라 송진우, 김성수 등이 조직한,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여튼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광복 직후 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된 것은 언제냐면은 1948년 12월이에요. 바로 유엔, 파리 유엔, 프랑스 파리입니다. 3차 총회입니다.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됩니다.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물론 이전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는 말이죠. 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부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 때 국제적으로 공인됐느냐 그러면은 그해 12월 유엔 파리 3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승만은 정읍발을 통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합니다. 맞죠? 단독 정부 수립을 제창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읍 발언입니다. 이거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예요. 결렬된 직후에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좌익 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의 수용을 표명하였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는 뭐냐면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죠. 광복 이후에 1945년 12월입니다.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의 회의거든요. 모스크바 3상회의는 미, 영, 소 이렇죠.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뭐하자? 소집하자. 미소 공동위원회 소집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탁통치입니다. 최소 5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남측과 북측은 초창기에는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북측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찬탁으로 입장을 바꾸죠. 이 상황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1946년 3월에서 5월까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결렬이 됐습니다. 왜 결렬했냐면은 결렬 이유는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참가단체 문제를 놓고 결렬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북쪽은 소련과 함께 신탁 통치에 찬성한 단체만 참여시키자. 그런데 남측은 미국과 함께 신탁 통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다 참여시키자. 소련은 찬탁 단체만 참여시키자. 결렬이 돼요. 결렬된 이후에 곧바로 1946년 6월 이승만에 뭐가 나오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한 정읍 발언이 나오고요. 이 분위기 때에 1946년에서 47년까지 광복 이후에 극심한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누구? 여운형, 김규식. 좌우합작 7원칙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 좌익 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의 수용을
표명을 하였으며 좌쪽은 김구, 좌쪽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 소집하고 신탁 통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찬탁하자, 수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것이 이제 48년 2월 달에 뭘로 나와요? 48년 4월 달에 남북 협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1번이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번으로 하겠습니다. 46년에서 47년의 자화합자 운동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자화합자 운동, 여운형, 김규식,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미 군정의 후원하에 이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맞습니다. 미 군정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요 기간을 미군정기라고 얘기하죠. 니은 중도 좌파의 김규식이 아니라 중도 좌파, 좌파는 여운형이죠. 그다음에 중도 우파의 김규식입니다. 니은은 서로 엇갈렸네 인물이. 디귿 조선공산당은 이 운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데 조선공산당은 자화합작 운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아요. 리을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여는데 관심을 두었다. 김규식과 여운형입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미소공동위원회를 소집하자고 그랬죠. 미소공동위원회 소집의 목적은 뭐예요? 임시정부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결렬된 이후에 여기서는 다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갈망을 했던 겁니다. 갈망을. 그렇죠? 결국 나중에 1947년 47년 5월에서 10월까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렸는데 결렬이 했어요. 왜 결렬했냐 그러면 미국과 소련 간의 입장 차이였는데 미국은 야 우리 둘이 안 되니까 영국과 중국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련이 거절합니다. 소련이 왜 거절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우리 둘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둘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떻게 했다? 결렬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유엔에 상정이 되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 결정이 나오고 5월 10일 선거 실시가 되고 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표가 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해 12월 유엔 파리 3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7번은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설명에서 바른 것은 에서 기억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게 뭐냐면은 좌우합작 운동 때 나왔던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이다. 7개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미소 공동위원 속기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그러니까 문제 7번 다시 가봐요. 7번에 보시면은 리을에 맞는 문장이잖아요. 좌우합작 운동에. 그래서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여는데 관심을 두었다. 맞는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9번의 첫 번째 박스.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할 거랬죠. 이게 좌우합작 7원칙 내용입니다. 그럼 이 원칙에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죠. 1번 보겠습니다. 박헌영 등 좌익 세력에 질왔다. 좌익, 우익 모두 반대를 합니다. 아시죠? 좌우익 모두 반대를 하지.
박헌영 등 좌익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김규식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여운형과 누구? 김규식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김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은 지지는 합니다. 김구는 지지는 하는데 자화합자 운동에 여기에 직접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김규식, 여운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주도해서 조직한 사람은 여운형과 김규식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 미 군정의 반대와 미 군정이 이거 반대합니까? 찬성합니다.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앞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지요. 그죠? 미 군정은 이거를 뭐 했다?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7번 문제 앞에 7문제 기억을 다시 봐봐요. 미 군정의 후원하에 이 운동이 전개됐다라고 했죠. 지지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9번에 다시 3번, 4번 보겠습니다. 미 군정의 반대가 아니라 지지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 5번.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천만에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지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표의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가나 다라에서 일단 연대 시기를 좀 정점해 봅시다.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45년 12월이죠. 그 다음에 5월 10일 총선거는 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쭉 가는 거죠.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따른 반발, 이것이 이제 뭐로 나오냐면은 48년 제주 4.3 사건으로 나옵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가 안 됐던 거죠. 물론 북한도 선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19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이 공표가 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대체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6.25 전쟁의 발발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50년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광복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 내용인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제정했다. 이 건국강령 41년입니다. 4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나오면 1941년인데 조소왕이 제창했던 삼균주의. 삼균 그러면은 균은 평등이죠. 평등. 그죠?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 민족과 민족 간의 평등을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 중에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은 정치적인 평등, 경제적인 평등,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삼균주의 건국강령에 들어가고요. 나번 북한 정부는 48년 9월 9일입니다. 우리는 48년 8월 15일이죠. 답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 남북협상 48년 4월입니다. 그런데 남북협상 직전에 김구가 북한으로 올라가기 전에 48년 2월 달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연설문을 발표하죠. 이게 48년 2월이고요. 그리고 48년 4월 남북협상 결렬됐죠. 북한은 김일성과 김두봉, 남한은 김구와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자, 라번은 4번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한 것은 48년 9월이요. 정부 수립되자마자입니다. 이거는 라가 아니라 어디에 되냐면은 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 8월 15일이고 이거는 48년 9월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처벌하고요. 공민권을 제한하자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여기서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 후 행해진 두 정치 지도자의 발언입니다. 가나의 지도자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 사료는 현대사에서 아주 자주 늘 빈번히 출제되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이승만과 김구의 얘기인데 가본이 이승만이 뭐냐면은 어디였습니까?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 발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번은 아까 이 대목이죠. 5월 10일 선거 전에 1948년 2월 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달에 남북 협상이 있었죠. 남북 협상. 결렬됐던 남북 협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요 대목하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사에서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때 이 사료가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 지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이승만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했는데 아니죠. 모스크바 3상회의 그러면 아까 미용소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시정부를 하나 수립하자라고 했는데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입니다. 2번. 제주도 4.3 사건은 가의 입장에 반대해서 좌익 세력을 일으킨 무장봉기다. 이거는 맞죠. 제주 4.3 사건은 가의 입장에 반대한다. 가의 입장이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에요. 근데 제주 4.3 사건은 뭐죠? 5월 10일 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따른 반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좌익 세력이 일으킨 무장봉기다. 맞는 얘기죠. 3번. 나는 김구입니다. 3, 4번은 김구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와, 그죠? 재개와. 이건 맞죠? 좌우합작을 취하였다. 좌우합작은 김군, 아까 앞에서 기출문제 있었죠? 지진합니다. 지진한데 좌우합작은 김규식과 여운형이에요.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김구는 뒤에 좌우합작에서 빠져야 돼요. 네 번째, 김구는 5월 10일 총선거에 참가해 안 해요? 안 합니다. 남북협상파는 5월 10일 선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5월 10일 선거에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었던 거죠. 강력한 반공정책을 취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맞게 고친다면 김구가 아니라 누구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렇죠? 특히 강력한 반공정책은 말이죠. 반민특위법의 철회로 이어진다. 철회로. 없애버리는 거죠. 유야무야 대포를 썼습니다. 2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48년 남북협상에 대한 설명, 48년 4월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겁니다. 이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2차 사이에 뭐가 나왔다는 거죠? 좌우 합작 운동이 남북협상이 나왔다. 아니죠. 남북협상은 어디예요? 48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는 46년이고 2차는 47년이란 말이죠. 전혀 관계없죠. 니은. 좌우 정치 세력의 합작을 위한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거는 좌우합작 운동 때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46년에서 47년까지의 좌우합작 운동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1946년 10월 달이겠습니다. 디귿.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했죠. 남북협상을 얘기하고 있죠. 리을. A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 하나만 더 한다면 밑에다가 남한 단독 정부의 뭐죠? 수립.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건 누구죠? 이승만 주장이고요.
반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뭐죠? 미, 소, 양군의 철수. 그 다음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여기서 남북 협상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라는 광복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시대순으로.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자, 시대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1941년이라고 했습니다. 건국강령은 41년이고요. 건국강령에 들어간 내용이 조상의 삼균주의란 말이에요. 41년일 겁니다. 자, 나번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표됐다. 이거 아까 나왔었죠. 45년 10월입니다. 광복 직후에 내는 거죠. 답은 건너뛰고 전국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표했다. 이거는 아까 48년 7월 17일이죠. 원래는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인데 왜 7월 17일 날 공표했느냐 하면은 7월 17일 날 날짜를 이성계의 조선 건국 날짜하고 맞춘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뭐 유구한 우리 역사라고 그랬어요. 유구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구하다는 얘기는 1392년 7월 17일부터 1948년까지의 유구한 역사가 아니라 1392년에 이 나라의 국호, 조선이죠.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예요? 기원전 2333년에 수립되었었던 어디에? 단군 조선의 후계자거든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다라고 하면은 기원전 2333년부터 이성계 조선 건국을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게 유구하다. 아주 오래됐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일 날 만들어진 재헌헌법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7월 17일 날 공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전개인데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다는 이제 나가 45년 10월입니다. 에서 나가 48년 7월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죠.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46년 10월이죠. 여기 들어갑니까? 안 나옵니까? 들어가네. 그지? 두 번째 48년 2월이죠.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직후라고 했어요.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엔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결의한 것은 언제냐면은 194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예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인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불리하겠어요? 북쪽이 불리합니다. 왜? 인구가 작으니까 불리하겠지. 쉽게 하면 인구가 작으니까 국회의원은 한 10명이다. 남쪽은 인구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100명이다.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거 감독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옵니다. 남한에서는 끝났어.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려니까 북쪽의 소련이 얘네 입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돼요. 그럼 만약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시된다면 영원한 국토 분단이다. 그래서 김구가 48년 2월 달에 3천만 동포에게 의거함이라고 하는 연설하고 북한으로 가서 남북 협상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은 이 선거에 참여 안 한다. 남북 협상파 이 선거에 참여 안 한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발해서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47년 11월이에요. 여기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1, 2, 4번 여기 들어가고요. 3번은 훨씬 이전. 그러니까 훨씬 아닙니다만 바로 이제 45년 8월이니까 바로 앞에 얘기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60년 3월 4일로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시전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따른 반발이 4.19 혁명으로 나오죠. 그죠? 60년에 4.19 혁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4.19 혁명 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맞지요? 두 번째,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시다. 재선거 실시 밑줄 X. 재선거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3차 개헌을 단행을 합니다. 제3차 개헌,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래서 3차 개헌을 단행해서 민주당의 장면 내각 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게 제2공화국이에요. 3번,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했다. 사실은 이 부정선거는 대통령을 위한 부정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정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자유당입니다. 이제 민주당이죠.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가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자동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서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명 남았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고 발표했다. 정부는 누구예요? 이승만 정부죠. 자유당 정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 3, 4가 바른 설명, 2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연표에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가. 6.25 전쟁부터 서울수복이고요. 나는 휴전협정 체결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50년 9월 15일입니다. 그럼 가에 해당이 되네. 그죠? 두 번째,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했다. 이게 50년 10월 25일이에요. 한국전쟁의 경과 과정이 됐습니다. 이건 나에 들어가야 돼요. 서울 수복한 다음에 다시 후퇴한 겁니다. 3, 4번은 나에 들어간다는데 3번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발단이 된 겁니다. 50년 1월이죠. 미 국무장관 에치슨.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태평양 극동 방위선상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 북한의 오판을 가져와서 그해 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라는 거죠. 네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은 전쟁 직후예요. 5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 날 터지고 바로 6월 27일 바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됐어요. 오늘 전쟁이 터지면 내일 모레 파병이 결정이 됐다. 곧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여기에서는 바르게 연표의 사실에 바르게 설명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사건의 전개 과정인데요.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이 87년 4.13 호헌선언 전두환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헌 없이 81년에 제 8차 헌법이었죠. 7년 대통령 단임제였습니다. 그래서 간선제고 물론 이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자. 헌법 개헌 논의하지 마라. 이게 87년 4.13 호헌선언이에요. 여기에 따른 이제 거국적인 반발이 87년 6월 한겨 나옵니다. 이때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의
6.29 선언이 나와서 제9차 헌법 개헌이 됐죠. 이것이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이야. 여기서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된 거죠. 기억은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달이죠. 니은이 뭐냐면은 이건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군 어찌가는 부분이 있죠. 디귿이 뭐냐면은 디귿은 87년 이게 이제 6.29 선언입니다. 6.29.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다면은 80년 5.18 민주화운동 기억 87년 6월 항쟁 6월 10일 60항쟁이죠. 디귿이 6.29 민주화운동 6.29 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본다면은 기억이 있었고, 60항쟁이 있었고, 그걸 이제 종식했던 것이 6.29 선언이죠. 6.29 선언에서 좋다, 니네들 욕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3번은 2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2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사 경제 파트에서 역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농지개혁법이죠. 이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에 제정이 돼서요. 50년 5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 6월달 6.25 전쟁이 나오죠. 잘 안 돼서 처음에는 전쟁에서 그렇죠? 이거는 북한 있죠. 46년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5정보, 무상몰수, 무상분배고 남한은 1949년 6월에 만들어져서 50년 5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이게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그래요. 3정보를 상한선 내에서 농지만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는 거죠. 5정보, 3정보, 무상몰수, 무상분배. 여기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남한의 농지개혁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년 시행되기 전이니까 50년 5월 달로 상한선을 특정을 합시다. 그래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반민족 행위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됐다. 이거는 49년 7월인데요. 2년에서 1년으로 시효가 단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법마저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50년 5월 이전이 되겠죠. 두 번째, 2대 국회의원 총선은 50년 5월이고요. 3번에 미국의 공법 480호에 따른 2년 농산물이 도입다. 이거는 5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에 대한 미국의 원조 경제의 하나의 흔적인데요. 특히 미국의 원조 경제 그러면은 300산업을 얘기합니다. 300산업.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원조 경제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300. 세 가지 하얀 물건들, 하얀 뭐 곡식들, 곡물들 얘기합니다. 뭔가요? 제분, 제당, 면합니다. 밀가루, 설탕, 모카 세 가지죠. 300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교 농산물 도입 이 법에 의해서 54년이고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51년 1월 달 그러니까 전쟁 중에 터집니다.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밑에 해설을 잠깐 좀 보세요. 자, 제2국민력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그러니까 제2국민력으로 편성된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예요. 국민방위군 고위장교들이 국고군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해서 착복함으로써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군인 9만여 명이 아사 및 동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국민방위군의 고관들이 다 팔아먹고 해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약 9만 명이 아사 내지 동산 사건이에요. 전쟁 중에도 이렇게 해쳐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거를 51년 1월 달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즉 1900 간단하게 하면 50년 5월 이전에 대한 상황으로 바른 것은 그러면 몇 번?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 기출문제들 보면 거의 사건의 시대 전개 흐름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시간에는 현대사 25번 문제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이 이후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